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수입니다.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소식도 전달해야겠죠. 반도체 이야기만 하려고 하니까 좀 재미없잖아요. 또 새로운 섹터, 새로운 또 소식들도 전해야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투자에 항상 늘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매번 성공하고 돈 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착각, 환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훅 갈 수 있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주식 투자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걱정이에요. 주식 투자는 진짜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준비할 사항도 많고. 지금 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지금 치솟았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좀 빠질 듯 했는데 이게 또 웬일로 또 오르네, 금리가 계속. 미국 장기채 ETF의 주가가 연저점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음? 참 환장하죠. 야, 이게 좀 더 이상 좀 금리 떨어질 때 안 됐어? 근데 오르기는 힘들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가 버리니까 힘들고, 여기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는데 국채금리 추가 상승 우려도 현재 번지고 있더라. 그래서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가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 0.53% 올라서 7,65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전날 13일 7,61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 기록을 한 뒤에 다시 소폭 오름세를 보였는데 여전히 연저점 수준이랍니다. 연저점 수준이고, 이 상품은 최근에 1년간 국내 개인들이 4,716억 정도 순매수를 해가지고 전체 ETF 순매수 9등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기간에 마이너스 14.19% 손실을 보았더라. 손실을 보았고, 이를 비롯해서 개미들이 지난해부터 대규모로 순매수한 미국 장기채 ETF가 있어요. 이 주가 역시 나란히 52주 이제 신저가로 하락을 합니다. 연간 개인 순매수 규모가 2,159억 원인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스트랩 액티브가 있는데 이거하고 1,239억인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해치되는 거죠. 이 기간에 마이너스 18.4%, 마이너스 10.67% 하락률을 보였어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 장기채 ETF 수익률도 위축됩니다. 투자자들이 완전 울상이에요, 울상.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디렉시온 데일리 만기 20년 이상짜리 그 미국채 3배 레버리지가 있어요. 참 세다, 세. TMF라고 하는데, TMF. 37.09달러인데, 하여튼, 연저점을 기록했다. 거의 뭐, 신저가예요. 이 상품은 지난해 사학기미가 가장 많이 사들인 미국 장기채 ETF죠. 총 2억 7,409만 달러치 3매수 했어요. 마찬가지로 지난해 사학기미가 2억 700만 달러치 산 게 또 있어요. 아이쉐어즈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 TLT인데 이것도 가격이 연저점이야. 1년 전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9.9%입니다. 이렇게 미국 장기채 ETF가 나란히 52주 신저가로 추락한 것은 미국의 고용지표가 견조세를 보이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급등했어요. 급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11일 미국 노동부가 실업률이 지난해 11월 4.2%에서 12월은 4.1%로 하락했다고 밝혔고 예상보다 뜨거운 고용지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거 후퇴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3일 장중 4.79%까지 치솟았고 지난 23년 11월 이후로 최고치더라. 오는 20일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등한 미국 국채금리가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확장 재정 정책을 약속한 만큼 국채 발행이 대거 늘어나서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재차 틀 수도 있다는 전망이 국채 금리 상승을 부채질하는 거죠. 취임을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 우려, 재정 적자, 인플레이션 기대마저도 상승하고 있는 점이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 상승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하다 보니까 현재는 미국 국채 금리 상단을 테스트하는 국면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거죠.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있어요. CPI.
이걸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단을 5%로 염두에 둔다면 현 시점에서 미국 장기채 ETF를 분할 매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여튼 이달 말에 트럼프 행정부 취임 직후 이 하여튼 금리 잘 보일 것 같아요. 하여튼 금리를 잘 경계를 해야 할 것 같다. 미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진짜 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떨어져야 하는 게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국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아주 지옥 같은 삶을 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재밌는 이야기가 있네요. 93년생 직장인이 최근에 만기가 들어온 적금 1,000만 원을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눠서 입금을 했다는데, 이렇게 연금저축하고 IRP에 돈을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연말 정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없다는 불안이 크고, 결혼자금으로 빼놓은 목돈을 제외하고 매년 최대한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서 연금계좌에 적립할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후 대비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2030 세대가 연금투자에 눈을 돌리는데, 하여튼 연금저축 가입자 연령별 비중 분석을 해보니까 30대가 24.4%, 재테크 시장 주요 관심층이 40대 24.7, 50대 23%, 이 큰 차이가 없네요. 20대 가입자 비중은 16.5%고 30대 연금저축 가입자 증가율은 전년 대비 21.8%, 40대, 50대 웃돌았습니다. 이렇게 청년 세대가 스스로 연금을 관리하기 시작한 거는 강력한 세제 혜택이라고 하네요. 정부가 연금저축하고 IRP를 합쳐서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 알죠, 여러분? 900만 원, 연 900만 원. 근로소득이 5,500만 이하면 납입금액의 16.5%, 그보다 많으면 13.2%를 납입금액에 곱한 다음 해당 금액을 연말 정산 때 돌려줍니다. 그 매년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로 채운다고 가정하면은 근로소득이 연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48만 5천 원, 연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18만 8천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많이 차이 나죠? 연봉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자산 규모가 큰 고액 자산가보다는 이 자산 형성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가 상당히 좋다. 세액공제 혜택이 훨씬 매력적이다. 연금저축과 IRP가 젊은 세대에게 노후를 대비하는 종잣돈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는 수익을 실현하더라도 바로 과세하지는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자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3.3에서 5.5%를 연금소득세로 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손실에 상관없이 이익이 나면 과세하는데, 연금계좌에서는 손실을 반영한 순이익에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지난해 매달 초에 100만 원을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는 ETF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반 주식계좌에서 거래했다면 305만 원의 수익에 세금으로 대략 5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반면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투자했다면 세금을 내는 대신 이 돈을 다른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50만 원을 어떻게 굴리냐에 따라서 추가 수익이 생기는 구조죠. 그래서 IRP에서는 ETF 매매 수수료가 무료인 점도 수익률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IRP 연금계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900만 원 한도를 꼭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는 납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알뜰살뜰하게 투자 잘해서 세액공제 꼭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봬요.